올해 테슬라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니오 역시 무려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러한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유럽 같은 경우 전기차 시장이 연평균으로 30% 성장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유럽 같은 경우 전기차의 침투율이 6%나 증가했어요. 현기차 역시 전기차 판매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서 전기차를 세 번째로 많이 팔았어요. 중국 업체를 제외하고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 역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11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올해보다 5배 이상 많은 전기차를 판매할 계획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전기차 대중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가격이에요. 아이오닉 같은 경우 가격이 4,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코나 같은 경우 주행거리가 물론 늘어났긴 했지만 소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5천만 원이에요. 결국 이 전기차 가격을 다운시켜야 됩니다. 전기차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전기차 제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기준으로 30% 정도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터리 셀, 배터리 팩 가격이 낮아지면서 이 비중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에너지 밀도를 개선시키고 대량 양산 체계 구축을 통해서 배터리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배터리 가격 하락,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전용 플랫폼의 출시예요. 현대차 그룹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내놨는데 작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컨셉 전기차 모델을 발표를 했어요. 실제로 이 컨셉 모델이 아이오닉 5라는 이름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내년 1분기에 출시가 됩니다. 아이오닉이나 코나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플랫폼이 뭐냐? 플랫폼은 파워트레인이나 서스펜션 등 차량의 기본적인 요소를 공용화한 차량의 뼈대를 말합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뼈대를 공용화한 차량의 골격이에요. 소나타와 K5가 다른 모델이지만 동일한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어요. 왜냐?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폭스바겐 역시 MQB라는 플랫폼을, 도요타 역시 TNGA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만 하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 22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과 같이 6개의 플랫폼을 가지게 된 거는 바로 2008년부터예요. 이 플랫폼을 6개로 줄인 겁니다. 현대차가 6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모두 내연기관차 전용이에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없었는데 이 GMP라는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내년부터 다수의 전기차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왜 필요하냐?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5천억 가량의 연구개발비가 투입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돼요. 완성차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되다 보니까 하나의 플랫폼으로 최대한 많은 종류의 신차를 개발해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역시 22개에서 플랫폼을 6개로 줄인 거예요. 그러면 내연기관 플랫폼을 이용해서 전기차를 개발하면 되지 왜 굳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해야 되느냐? 초창기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기존의 내연기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기차를 개발했어요. 근데 이 내연기관과 전기차는 이 특징이 서로 달라요. 내연기관 플랫폼을 이용해서 전기차를 만들려니까 이게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겁니다. 코나 같은 경우 내연기관 플랫폼으로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바닥에 평평하게 배터리를 깔아요. 코나 역시 바닥에 평평하게 이 배터리를 깔라고 했는데 내연기관 전용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 바닥에 뭐 걸리는 게 있어. 뼈대에 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배터리를 깔 공간이 부족해서 결국 뒷열 하단에다가 이 배터리를 쌓아 올리는 형태로 배터리를 깔게 됩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이었죠. 그리고 내연기관 전용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 엔진룸을 아직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 엔진룸을 트렁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코나는 아직도 뼈대가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이 공간을 아직 그대로 쓰고 있어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나오게 되면 기존의 엔진룸을 위해 양보했던 공간을 트렁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엔진룸에서 발생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프로펠러 샤프트가 있어야 했는데 이게 필요 없어지면서 차량 하부에 배터리팩 설치 공간이 확보가 돼요. 그리고 배기 시스템이 필요 없어지면서 배터리팩 설치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내연기관과 다르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는 이렇게 배터리팩을 설치할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연기관 전용 플랫폼과 다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다양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휠 베이스 조절이 가능해요. 앞바퀴와 뒷바퀴 중심 사이의 거리를 휠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 휠 베이스 조절을 통해서 다양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배터리 탑재 용량과 바디만 달리하면 다양한 모델을 만들 수 있어서 내연기관 플랫폼 대비해서 굉장히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EGMP를 통해서 아이오닉 5뿐만이 아니라 고급차인 제네시스의 전기차 역시 출시할 계획이에요. 다양한 모델들을 이 EGMP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완성차 업체 중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이용해서 실제 전기차를 양산하고 있는 업체가 폭스바겐이에요. MEB를 통해서 ID3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2022년 말까지 MEB를 기반으로 전기차 모델 27개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ID3 뿐만이 아니라 SUV 모델까지 총 27개의 다양한 모델들을 이 MEB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MEB 기반 전기차 차종을 폭스바겐 그룹 안팎으로 70종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에요. 포드, 피스커 등 다른 완성차 업체에도 이 MEB를 판매해서 신규로 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업체 중 하나인 포드도 굳이 경쟁 업체의 플랫폼 MEB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이게 그렇게 만들기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 이 MEB를 도입해서 전기차를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인 건지 어쨌든 포드도 이 MEB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얼마나 비용을 아낄 수 있냐? 폭스바겐의 CEO가 전기차 전용 모델인 ID3의 생산 비용이 내연기관 모델인 골프 모델을 전동한 이 골프 모델보다 40%나 저렴하다고 밝혔어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이용하면 이 전기차 제조 원가가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전용 플랫폼을 도입하기 전에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제조 원가 차이가 10,000불 이상 났었어요. 그런데 이 전용 플랫폼을 도입하게 되면 제조 원가 차이가 5,000불 내외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전히 이 원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제조 원가 차이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폭스바겐은 MEB를 그리고 현대차는 EGMP를 그리고 GM은 BV3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발표한 상태예요.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하나 둘씩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의 EGMP 특징이 또 있어요. 바로
내부 공간이 확대된다는 겁니다. eGMP 기반의 첫 모델인 아이오닉 5는 전장, 이 자동차 길이죠. 이 자동차 길이가 아반떼만큼 짧지만 휠 베이스는 팰리세이드보다 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휠 베이스가 길다는 건 이 내부 공간이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 관련 성능도 향상이 됩니다. 20분 충전으로 배터리의 80%가 충전이 돼요. 그리고 배터리 탈부착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차세대 전기차 모델에 인일 모터를 적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인일 모터가 뭐냐? 원래는 모터가 이 바퀴랑 따로 돼 있어서 이거를 전달하는데 동력 손실이 발생됐었어요. 근데 인일 모터 같은 경우 바퀴에다가 이 모터가 직접 장착이 됩니다. 동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모터가 돌아감과 동시에 바퀴도 돌아가니까 만약 인일 모터 기술이 전기차 모델에 적용이 되면 연비가 훨씬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 GMP는 현대차 그룹이 지금까지 준비해온 전기차 관련 신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전환점으로 보입니다. eGMP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카누와 올해 2월에 파트너십을 맺고 차세대 승용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에 착수를 한 상태예요. 카누를 살짝 살펴보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인데 지금 스펙 합병 상장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상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 하나를 가지고 지금 조 단위의 시가총액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답게 내부 공간을 극대화한 전기차 출시를 계획하고 있어요. 하나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SUV, 스포츠카, 픽업 트럭, 승용차 등 다양한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1월에 어라이벌이라는 스타트업에 1억 유로를 투자를 했어요. 소형 상용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에도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eGMP 이전에 내놓은 현대차의 전기차들이 별로였나? 그건 아닙니다. 전기차 모델 27개를 가지고 주행거리 테스트를 해봤는데 코나 같은 경우 공식 인증 거리보다 실주행 거리가 88km 더 잘 나왔어요. 기술력이 앞서 있다는 테슬라 같은 경우 이 실주행 가는 거리가 30km, 52km, 40km 정도밖에 더 나오지 않았는데 현대차 코나는 88km나 더 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 이 배터리가 저온의 쥐약이에요. 겨울이 되면 주행 가는 거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모델 20개를 가지고 겨울철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현대차의 코나 같은 경우 겨울철 테스트 결과 44km 정도 주행 가는 거리가 떨어졌어요.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 주행 가는 거리가 156km나 줄어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나가 겨울철에도 이 주행 가는 거리가 잘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코나를 찬양하고 있는데 저는 현대차 그리고 코나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동일 무게로 동일 주행거리를 주행할 때 요구되는 에너지량 비교에서도 테슬라 모델 3 다음으로 코나가 우위를 보였어요. 여러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코나가 좋은 결과를 보여줬어요. 주요 제조업체 중에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포함해서 구동 시스템 전반의 내재화가 이루어진 브랜드는 테슬라 BYD와 더불어서 현대자동차가 유일합니다. 전기차 기술 관련해서 내재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업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나가 보여준 여러가지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현대차의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기아차는 전기차 판매를 통해서 재미를 못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eGMP 출시를 통해서 원가 구조가 개선이 됩니다. 매출액이 증가되게 돼요.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니까 고정비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2년 정도가 되면 BEP, 2025년이 되면 의미 있는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어요. 니오 같은 경우 현대기아차와
비교해서 전기차 판매 대수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더 높아요. 글로벌 순수 전기차 메이커들의 밸류에이션이 하이퍼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요. 내년 기준으로 니오와 샤오펑 같은 경우 예상 합산 판매 대수가 현대차 단독 전기차 판매 대수와 비슷하지만 시가총액은 현대차 시가총액의 2.5배에 달합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니오와 샤오펑이 하이퍼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현대차가 전기차 프리미엄을 받지 못해서 시가총액이 낮거나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가총액 역시 차화정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주가가 조금 회복을 했는데 EGMP를 통해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원가가 개선되게 됩니다. 이제 전기차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현대차 역시 니오와 마찬가지로 전기차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발생을 하면서 과거와 같은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